미리 알려드리자면 다음 주에는 그래서 앞쪽에 지금 시험 안 본 파트, 테스트 안 본 파트에 테스트 보고 예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테스트 한 번씩 볼 거고요. 단원마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질대사와 효소 갑니다. 자, 물질대사와 효소 페이지 136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물질대사는 무엇이냐 뭐 이런 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한마디로 표현할 때 생리작용 이렇게 얘기해요. 됐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애만 따로 물질대사라고 하느냐? 물질대사는 생체 내 화학 반응이에요. 생체 내 화학 반응. 뭐라고 그런다고요? 화학 반응. 물리적 변화와 다른 얘기죠. 생체 내 화학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이 물질대사에는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대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꼭 이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뭐냐? 에너지 출입이에요. 뭐라고요? 에너지가 출입합니다. 에너지가 출입한다.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대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에너지 대사, 물질 대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에너지 대사.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효소가 관여합니다. 효소가 관여합니다. 효소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는 거죠. 효소가 관여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한 번에 일어나지 않고 단계적 반응입니다. 단계적인 반응을 거치게 됩니다. 이해갔죠?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방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런 소리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나중에 다이아그램을 그릴 때 한 번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단계를 거치는 반응입니다. 이런 소리예요. 알겠죠? 나중에 생명과학 2에 가면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 단계 외우느냐고 아주 죽는 줄 알았거든.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단계를 거칩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더 촘촘하고 일이 완벽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효율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단계적인 반응이 더 간단해서 잘 일어날 것 같지만 단계적 반응이 훨씬 더 뭐를 하기 어려워요? 조율을 하기가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계적 반응이기 때문에 훨씬 더 조율하기 쉽고 효율적이고 빠를 수 있고 이렇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갑니다. 물질대사의 종류 동화와 이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데 저는 이 방식을 사용할게요. 자, 동화와 이화, 저분자 물질이 있어요. 저분자라는 건 뭐야? 저분자라는 건 작은 분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분자. 그 다음에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가는 반응. 자, 이렇게 반으로 똑 잘라서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가는 반응 이런 얘기야. 두 번째, 고분자에서 어디로 가는 반응? 저분자로 가는 반응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가는 반응을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큰 거 만든다. 동화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가는 건 우리가 이화작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화작용. 됐어요? 여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에너지 출입. 자,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려면 당연히 에너지가 많아져야 되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 화학 반응의 입장에서 볼 때 뭐라고 부르냐면 흡열 반응 이렇게 얘기해요. 흡열 반응. 두 번째,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려면 그만큼의 남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하죠. 이걸 우리가 화학 반응의 입장에서 뭐 얘기할 때 우리가 발열 반응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느냐?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C6H12O6 그러니까 6개가 뭉치는 거죠? 6개의 CO2와 6개의 H2O 이렇게 뭉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산화탄소로부터 뭘 만들어낼 때? 포도당을 만들어낼 때 그걸 뭐라고 불러요? 광합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광합성입니다. 알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두 번째. 포도당을 쪼개서 6개의 CO2와 물로 쪼개요. 오케이? 됐어요? 이거 뭘까요? 그렇죠. 세포호흡입니다. 세포호흡. 세포에서 일어나는 호흡 이런 소리예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거를 우리가 단백질의 입장에서 좀 볼게요. 단백질의 입장에서. 자, 아미노산으로부터 뭘 만들어낸다? 단백질이라는 고분자를 만들어낸다.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단백질 합성이라고 합니다. 단백질 합성. 오케이? 반대로 단백질을 쪼개서 아미노산으로 돌려놔요. 그런 일을 언제 하는 거죠? 우리가 삼겹살을 먹어.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죠? 그걸 뭐라 그래? 소화라고 합니다. 소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내용 체크하겠습니다. 자, 동화작용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간다. 그래서 보통 이름이 합성이에요. 그죠? 에너지 흡수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화작용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세포호흡, 소화 뭐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물질 대사와 일반적인 화학 반응의 비교. 특히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요. 첫 번째가 세포호흡. 연소예요. 연소. 둘 다 뭐로 바꾸는 거죠? 고분자 C6, H12, O6을 뭐로 바꾸는 거야? 공통점이 이거야. 반응물과 생성물인데요. 공통점이 자, 생성물이 뭐죠? 이산화탄소와 물. 반응물이 뭐야? 포도당과 하나. 연소. 산소죠. 산소. 됐죠? 자,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 과정. 이해하셨나요? 그 둘이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차이점은 뭐냐? 첫 번째, 이게 반응 온도인데요. 반응 온도. 가장 큰 차이가 그건데, 반응 온도가 세포호흡은 어떻게 해요? 체온범위예요. 체온범위. 그죠? 자, 연소는요? 400도씨가 넘어요. 그러니까 발화점이 포도당의 발화점이 400도씨가 넘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400도씨 이상이 돼야만 이 일이 일어나요. 이런 소리야. 됐어요? 오케이. Got it? 자, 가장 큰 차이는 이건데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질까요? 효소 때문이에요. 효소가 관여하느냐, 효소의 관여도 얘는 효소가 관여하고요. 얘는 효소가 관여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반응 메커니즘인데 세포호흡은 단계적 반응입니다. 단계적 반응. 그런데 연소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연소는 타면 끝나요. 그죠? 단일 단계 반응이에요. 오케이?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머리? 단계적 반응이다 단일 반응이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 체크하겠습니다. 자, 세포호흡 20에서 40도씨의 낮은 온도에서 가능하다. 근데 연소는 어떻게 된다고요? 400도씨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 이해가셨나요? 네, 다음 자, 반응 속도입니다. 반응 속도. 세포호흡은 상대적으로 느려요. 여러 단계를 거치고요. 오케이?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 이유가? 체온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이해하셨나요? 이게 한 방에 가면 400도씨가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 단계로 쪼개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단계로 쪼개서 이 일이 일어나면 에너지도 나오는 에너지들을 잘 저장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효율적인 반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연소는 한 방에 에너지가 한 방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연소에서 나온 열을 따로 저장해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지 않는 한 연소는 한 방 확 타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 잘 생각해봐. 캠프파이어라는 걸 하잖아. 그지? 수련회나 이렇게 뭐 놀러 가거나 그러면 그죠?
수학여행이나 이런 거 가면 그럼 캠프파이어를 하면 생각해봐. 거기서 발생한 열을 어디다 담아뒀다가 새벽에 추우니까 꺼내서 쓸 수 있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런데 세포호흡을 하면 그게 가능해진다 이거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ATP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자, 단계적 반응. 그래서 ATP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열에너지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쪽은 그냥 뭐야? 빛과 열로 다 나와버리고 끝납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빛과 열로 다 나오고 끝나버립니다. 자, 여기서 ATP란 뭐냐? 조금 상위 개념이긴 한데요. ATP라는 건 뭐냐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야. 그래서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건데 되게 간단한데 내가 이거로 많이 설명하거든. 뭐냐면 ATP인데 인산기가 하나 붙어있단 말이야. 이 인산기를 붙였다 뗐다 할 때 7.3kcal가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ATP를 만들어 이렇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에너지가 필요한 뭐 예를 들어 근육세포를 내가 막 근육을 쓰잖아 지금 막 필기하고 근육세포로 가서 어떻게 한다고? 너 에너지 필요하지? 그리고 딱 떨어뜨려서 주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ATP가 ADP가 됐다가 ATP가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처럼 쓰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화폐라고 불러. 뭐처럼 쓴다고? 돈처럼 쓰는 거야. 이해했어요? 저장 이렇게 ATP 형태로 저장시켜 놨다가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시험 끝나고 진도 좀 나갔나요? 저희 수행평가. 그래요? 화각은 어떻게 해? 나가요 이거. 진도 좀 요건 했어요? 오케이. 네. 자, 갑니다. 이제 뭘 배울 거냐? 효소를 좀 배울게요. 효소. 자, 효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내가 물질 대사를 그릴 때 그냥 대충 동화작용이면 뭐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에너지 그래프란 말이야. 에너지 그래프. 그래서 프로세스 오브 리액션 반응의 과정에 대해서 자, 반응물로부터 어떻게 한다고? 생성물로 갈 때 이 생성물로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에너지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내가 요즘은 뭐 저기를 안 하니까 만약에 라이터를 킨다 그러면 우리가 라이터를 킬 때 라이터를 이렇게 탁 제끼면 거기서 불꽃이 발생하고 그 불꽃에 의해서 연소가 시작되죠. 그러면 그 불꽃을 주지 않으면 연소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불꽃을 준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걸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반응물로부터 활성화 단계 가장 이제 에너지가 높은 곳이죠. 이 활성화 단계까지의 요 에너지 차이만큼을 우리가 주는 거야. 아시겠죠? 됐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그래. 활성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터 안에 연료가 들어있는데 계속해서 불이 나진 않죠. 이유가 뭐야? 다행스럽게도 활성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죠. 라이터 안에서는.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이 활성화 에너지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저게 없으면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 중에 제일 많은 건 소방관이야. 그지 않아? 계속 라이터가 그러니까 연료들이 계속 불이 날 거 아니야. 그지? 이해갔어요? 그래서 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아무 때나 좋은 게 아니지. 그지? 그죠? 우리한테 해를 입힐 만한 거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아무 때나 이게 큰 게 좋은 게 아니잖아. 그지? 효소라는 아이는 어떻게 하는 아이냐? 반응의 경로를 바꿔요. 알겠죠? 반응의 경로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런 식으로 경로를 바꿔요. 알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얼마나졌죠?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활성화 단계가 여기니까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2A 다시 이렇게 됐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그 전에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에 비해서 어떻다고요? 되게 작아진단 말이지. 자,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애들이 되게 적었었는데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아무나 다 생성물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게 되겠어? 반응이 훨씬 빨리 일어난다 이거지.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따라서 우리가 요 시스템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줄어든다.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말은 결국 반응 속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즉 반응이 빨리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포도당을 연소시킨다, 포도당을 세포호흡한다 이걸 예를 들자면 이러면 포도당을 뭐 할 때는 호흡할 때는 포도당을 세포호흡할 때는 40도씨면 되잖아? 왜?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서 그 정도의 온도에서도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애들이 많다는 거지. 그런데 그냥 연소를 시키려면 어떻게 한다고? 발화점이 400도씨가 필요해. 그러니까 뭐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줘야만 이걸 넘어가는 애가 생긴다는 거지.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효소 정리하겠습니다. 자, 생명체 내에서 만들어져서 근데 이거 뭐로 돼 있는지는 알아요? 효소는 무엇으로 만들어진다? 단백질입니다. 그렇지, 단백질. 자, 단백질.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인 효소는 물질 대사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이라서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생체 촉매라고 부르기도 한다. 효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생체 내의 촉매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케이 말이? 자, 촉매라는 게 뜻이 뭐라고요?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물질. 이해갔죠?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효소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에 관여한다. 모든 이런 거 나오면 뭐야? 체크해야지. 그지? 그래서 아까도 강조했어요. 물질 대사에는 꼭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에너지 출입, 효소, 단계적 반응. 이해갔죠? 물질 대사에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걸 뭐라 그래?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뭐라 그래?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주어서 물질 대사의 반응 속도를 어떻게 한다고? 증가시킨다. 이거야, 정리한 거.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들면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이거 맞죠? 오케이 말이? 단 효소도 바꿀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효소도 못 바꾸는 이건 뭐다? 요거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이걸 뭐라고 그러죠?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반응열 Q. 자, 반응열은 경로가 변한다고 해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 아시겠죠? 효소의 유무가 뭐야? 있고 없고 효소가 있건 없건 변하지 않는다.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효소의 구성과 특징. 효소의 구성물질 뭐라 그랬지? 단백질.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특징이 일어나요. 알겠죠? 다시. 효소가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어요. 이런 얘기야. 됐어? 첫 번째, 온도에 약해요. 열에 약합니다. 자, 열에 약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높은 온도에서 뭐가 변해요? 입체 구조가 변해요.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높은 온도가 되면 입체 구조가 변하는데 이 입체 구조의 변화는 무엇을 가져온다? 효소의 기능을 없애버린다. 알겠죠? 이해하셨나요? 효소의 기능을 없애버린다.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효소의 특징, 효소의 기질, 특이성.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단백질은 특정 입체 구조를 가지면 능력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야. 기능이라는 게 생긴다고. 이해갔지? 따라서 모든 단백질은 자기만이 갖고 있는 특정 뭐가 있다고? 특정한 구조가 있단 말이야. 알겠지? 특수한 구조가 있다고. 그 구조 때문에 기능이 생긴다고. 알겠죠? 기능이 생긴다고. 자, 따라서 기질 특이성이라는 게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효소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생긴 기질하고 이렇게 생긴 기질하고 기질 A, B 중에 누가 가능해? 반응이 A만 가능해. 알겠죠? 응. A는 여기에 입체 구조가 많아서 들어올 수 있는데 B는 못 들어온단 말이지. 이해갔어요? 오케이. 자, 갑니다. 기질 특이성.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가 아밀레이스인데요. 이 아밀레이스라는 애를 뭐로 바꾸는 애? 녹말을 무엇으로 바꾸는 애? 엿당으로 바꾸는 아이예요. 아시겠죠? 이해가셨나요? 녹말을 엿당으로. 그랬을 때 잘 들어. 아밀레이스의 기질이 뭐야? 녹말이고. 그럼 엿당은 뭐야? 그 물질 대사의 생성물이에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세요? 다시 아밀레이스라는 효소의 기질은 뭐라고요? 반응물 얘기하는 거야. 기질, 반응물. 이해했죠? 아밀레이스라는 효소의 기질은 녹말입니다. 알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엿당이 계속해서 소화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돼야 되죠? 그러면 엿당을 포도당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아밀레이스는 오로지 녹말을 무엇으로만 바꿀 수 있다? 녹말을 엿당으로만 바꿀 수 있다.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갑니다. 두 번째 효소의 특징은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밑에 그림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반응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반응물과 효소가 결합해 있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니까 생성물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봐봐요. 효소는 입체 구조 그대로죠. 됐어요? 그래서 효소는 뭐 할 수 있다?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해 가셨나요? 이해 가시오 안 가시오? 이해 가시오? 이걸 락앤키 모델이라고 그래요. 락앤키 모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테마파크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뭐가 있지? 락커가 있지. 그지? 맞아? 그러면 사실은 그런 거야. 이 열쇠를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열어보면 어떤 애가 열릴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물쇠에 맞는 열쇠는 한 가지 종류라는 거예요. 알겠죠? 한 가지 종류.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따라서 아밀레이스는 녹말이면 어떻게? 전부 다 바꿀 수 있어요. 엿당으로. 근데 녹말이 아닌 그 어떤 물질도 엿당으로 못 바꿔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내용 체크하겠습니다. 자, 효소의 다양한 활용 이런 게 나와요. 자, 생활용품. 요즘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세제에 생체 촉매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를 우리가 옷으로부터 이게 섬유로부터 때를 떼어낸다는 건 결국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덩어리가 작게 다 이렇게 쪼개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세탁기에서 헹구는 과정 있죠.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섬유로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야. 주로 우리 여기 묻는 물질들이 그죠? 때라는 물질들이 단백질이거나 지질이거나 그렇잖아.
단백질이나 지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사용해서 세제를 만들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치약.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들어있는 치약도 있고, 그 다음에 청바지 탈색 별표. 요거 잘 나와요. 청바지를 탈색할 때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사용한다. 오케이 말이? 물질 대사이다. 뭐 이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식품. 식품은 진짜 많죠. 그죠? 우리나라가 특히 많은데 발효식품이 뭐 김치, 된장, 뭐 젓갈 뭐 이런 애들 되셨나요? 정말 많죠. 발효식품이 우리나라는. 자, 그 다음에 DHA 지방 분해 요소고요. 그 다음에 주스, 팩틴 분해 요소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빵은 효모. 여기 효모. 빵에다 효모를 쓰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왜 저기 뭐야 이거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 식용소다라고 하죠. 식용소다 넣어놨을 때보다 더 좋다라는 거야. 근데 얘가 무슨 일을 하냐면 빵이 부풀어 오르고 맛있게 보이고 뭐 이런 거에 쓰이거든요. 얘가. 근데 이제 되게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얘를 사용해서 만든 빵 있잖아요. 그 빵은 우리 몸에서 잘 소화가 안 돼서 성인병을 일으키거나 비만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효모로 발효를 한 빵을 먹으면 그 일이 안 생겨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있죠?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빵을 먹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부풀어 오르지 않은 빵을 사다 드리면 돼요. 자, 질문. 식빵은 뭘까요?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죠? 이해가셨어요? 그러면 이런 거야. 제과점에 갔는데 부풀어 오르지 않는 빵이 뭐가 있지? 피자빵. 피자빵? 그것도 부풀었는데? 왜 컵케이크 같은 거 있죠? 안에 꽉 차 있는 애들. 걔들은 부풀어 오른 빵이 아니에요. 그런 거 드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가셨나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거 사다 드리면 돼요. 빵을 나이 드신 분들한테 빵을 막 우리 좋아하는 막 페이스트리, 막 슈크림빵,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른 빵들 있죠. 그런 거 사다 드리면 이거 드시고 건강 안 좋아지세요 이런 소리야. 카스테로. 에? 카스테로. 카스테라는 좀 다르죠. 주로 효모를 사용하는 게 많겠죠. 이거보단. 이해갔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의약품. 자, 별표 소화제. 모든 소화제가 효소 제품이에요. 알겠죠? 모든 소화제가 효소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혈전 용해제. 제가 이거 먹어요. 혈전 용해제. 몸에 혈전이 잘 생기는 타입이라 제가 이거를 꾸준히 먹고 있어요. 그래서 혈전이라는 게 뭐냐면 피가 가다가 이제 피가 좀 탁해. 점도가 높고 막 탁하거든.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천천히 흐르다가 거기 뭉쳐 있으면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게 혈관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혈전 용해제를 먹어서 그걸 자꾸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분해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이해갔어? 오케이 말이? 자, 그 다음에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 나오네요. 별표. 요 검사지에 들어있는 포도당 분해 요소. 그 다음에 혈당 검사지에 들어있는 포도당 분해 요소. 네. 이런 애들을 가지고 우리가 검사할 때 많이 씁니다. 알겠죠? 검사할 때 되게 많이 씁니다. 우리 또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죠? 뭐예요? 코로나 시대에 모르면 안 되는 거. PCR이 뭔지 아세요? 이 바이러스 증폭시켜서 특정 구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특정 구조를 찾아내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효소를 활용한 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산업, 페트병의 분해, 기름의 분해, 폐수 정화, 에너지 분야 뭐 이런 데에서 우리가 효소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체 에너지 있죠. 여기서 뭐 이게 우리가 경유도 전 세계에서 제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건데요.
우리가 그 예전에 콜롬비아 그 다음에 뭐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석유를 수입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사탕수수를 발효시켜서 알코올을 얻어.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바이오 에탄올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발효를 시켜서 에탄올을 얻어서 그거를 뭐에 첨가해서 경유나 이런 데 첨가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안 써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 못 쓰게 해요. 미국이 못 쓰게 해요. 그래서 심지어 콜롬비아 침공했었어요. 미국이. 야, 니네 왜 석유 안 쓰고 그거 써? 뭐 명목상으로는 그겁니다. 뭐냐면 아마존 숲을 개가 이게 쓸어버리고 거기다가 사탕수수밭을 만들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엄청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갔죠? 이산화탄소 증가량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런 거야. 자, 에너지 부족 현상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카탈레이스의 촉매작용 이런 게 나옵니다. 카탈레이스의 촉매작용. 자, 카탈레이스의 촉매작용이라는 건 뭐냐? 자, 우리가 과산화수소라는 게 있어요. 과산화수소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H2O2 이게 과산화수소예요. 여기 E 안 쓰면 뭐냐? H2O잖아? 과산화수소. 이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 물과 산소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물과 산소. 자, 이제 개수 맞춰줄게요. 개수 맞춰주려면 여기다 E라고 쓰고 여기다 E라고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무엇으로 바꾸는? 그렇죠. 물과 산소로 바꾸는 이 과정에 뭐가 쓰일 수 있다? 뭐가 쓰일 수 있다? 여기에 우리 그 초등학교 때 뭐 이런 데 실험할 때는 이산화 망가니즈 이런 거 써요. MnO2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MnO2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한 촉매가 있단 말이지. 그게 카탈레이스예요. 오케이 말이? 그럼 카탈레이스는 어디 들어있느냐? 주로 혈액이나 야채의 즙, 그러니까 야채의 즙 이런 데 들어있어요. 알겠죠? 감자즙 뭐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합니다. 자, 홈판에 A에서 C까지 홈에다가 과산화수소를 10방울씩 넣고 첫 번째 A에는 증류수를 넣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대조군이란 얘기지. 대조군. 대조군이 뭔 줄 알아요?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대조군이라는 게 있고 실험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를 알고 싶은 거지? 효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잖아. 그러면 효소가 없을 때는 이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알아야겠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은 것, 그걸 대조군이라고 그래요. 그럼 실험군은 뭐야? 실험군은 내가 조작을 한 거. 내가 어떤 조작을 했어. 그러면 실험군이에요. 아시겠죠? 자, 어떤 조작을 했을까요? 첫 번째, B에는 감자 조각. 감자즙을 넣은 거지. C에는 생간. 생간이 뭐야? 야, 네 소피 가져와 그럴 수 없잖아. 그죠? 생간을 사용한다 이거지. 오케이? 거기에 제일 효소가 많으니까. 됐어요? 야, 그때 ABC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산소가 발생하지 않은 곳. A는 산소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과산화수소는 상온에서 촉매나 효소 없이 산소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런 소리예요. 알겠죠?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생간과 감자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의 작용으로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실온에서 뭐가 가능하다고?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이 다 끝나서 거품이 안 나거든. 산소가 안 발생하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과산화수소를 넣어봤어. 그럼 다시 발생할까 안 할까? 다시 발생해. 이게 무슨 말이야? 요 결과에다가 체크하셔야죠. 요 결과 효소는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첫 번째 실험 결과는 효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거고요. 두 번째 결과는 뭐라고요? 효소가 재사용될 수 있습니다에 관한 결과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바니? 됐죠? 네, 그러면 자 옆에 탐구 Y에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자, 삶은 감자를 넣거나 익힌 생간을 넣었어요. 자, 이 과산화수 분해 반응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이유가 뭐죠? 아까 효소가 뭐로 돼 있다고 그랬죠? 효소는 단백질입니다.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뭐에 약하다고요? 열에 약해요. 그러니까 온도에 약해. 열에 약해요. 그죠? 그래서 효소는 단백질인데 만약에 저기다 익힌 걸 넣는다. 그럼 무슨 말이라고? 이 단백질이 변성되면 어떻게 한다고? 기능을 잃습니다. 이런 소리야. 알겠죠? 효소로서의 기능을 잃게 됩니다. 되셨나요? 되슈 안 되슈? 되슈. 자, 탐구하기 문제 1번 보겠습니다. 과산화수소에 카탈레이스를 첨가했을 때 발생하는 기체 산소입니다. 효소의 주성분은 뭘까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래서 열에 의한 변성에 굉장히 약합니다.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남은 시간에 스텝 1 있죠. 스텝 1. 앞에 숙제의 스텝 1, 뒤에 숙제의 스텝 1. 오케이? 그걸 풀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인데 그걸 풀고 채점을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오케이?